나는 그의 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겼다. 아니, 빼앗긴 척했다. 2년 동안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며 웃었던 그 순간, 나는 이미 복수를 시작했다. 그들이 내 재산을 알게 된 날, 모든 게 바뀌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영원할 것이다. 그를 만난 건 4년 전, 강남의 한 카페에서였다. 나는 35살, IT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엑시트한 후 조용히 사는 싱글 여성이었다. 이름은 김서연.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했지만 나는 그냥 자유로운 삶을 즐겼다. 그날, 비가 쏟아지는 오후에 우산을 입고 서 있는 그를 봤다. 48살의 이준호. 이혼한 지 10년, 두 딸을 키우는 싱글 대디. 그는 건축 사무소 대표로 안정된 삶을 사는 듯 보였다. 처음엔 순수했다. 그는 나를 따뜻하게 대했다. 서연 씨, 당신처럼 강한 여자를 만난 건 처음이에요. 그의 말에 나는 녹았다. 전 남편과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나에게 그는 안식처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빠르게 동거를 시작했다. 그의 집, 압구정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갔다. 그의 딸들 큰딸 민서, 24살, 작은딸 지은, 21살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주말에만 오는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서와 지은은 거의 매일 왔다. 처음엔 예에 바르게 굴었다. 언니, 아빠 행복하게 해줘요. 민서의 미소가 예뻤다. 하지만 곧 본색이 드러났다. 그들은 나를 다빠의 새 장난감으로 봤다. 아빠, 왜 이런 여자랑 사귀어요? 돈 많아 보이지도 않는데 지은이 속삭이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다. 준호는 중재하려 했지만 항상 딸들 편이었다. 서연아, 애들이 아직 어려? 이해해줘. 나는 참았다. 사랑했으니까. 내 재산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엑시트로 번 500억 원대 자산, 해외 펀드와 부동산. 나는 조용히 관리하며 겉으로는 평범한 직장인처럼 살았다. 준호에게도 회사 다니며 모은 돈 좀 있어 정도로만 말했다. 동거 6개월 만에 악몽이 시작됐다. 민서가 내 옷장을 뒤지며 지거 명품 가짜 아니야? 라고 비웃었다. 지은은 내 요리를 먹고 맛없어. 엄마 요리가 최고였어 라고 했다. 준호의 전처는 암으로 죽었는데 그들은 나를 그 그림자로 만들었다. 나는 집안일을 도맡았고 준호의 사무소 일도 도왔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하녀 취급했다. 1년째 되던 해 준호가 사업 위기를 맞았다. 건축 경기가 나빠져 대출이 쌓였다. 나는 몰래 도왔다. 내 돈으로 10억을 빌려줬다. 서연아, 고마워. 나중에 갚을게. 그는 울었다. 하지만 딸들은 알았다. 민서가 아빠, 저 여자 돈 많아? 왜 빌려줘? 라고 캐물었다. 그때부터 태도가 노골적으로 변했다. 돈 좀 있으면 우리한테 주면서 왜 아빠한테만 해? 지은이 대놓고 말했다. 나는 여전히 참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록했다. 모든 대화, 모든 모욕.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했다. 그들의 메시지, 카톡. 준호의 폰을 훔쳐본 적도 있었다. 저 여자 쫓아내자. 아빠 돈 다 뺏을 거야. 민서의 메시지였다. 2년째, 지옥이 절정에 달했다. 그들은 나를 집에서 쫓아내려 했다. 아빠, 결혼 안 할 거면 헤어져. 우리 불편해. 민서가 울며 준호를 조종했다. 준호는 나에게 서연아, 잠시 떨어져 지내자라고 했다. 나는 충격받았다. 2년 동안 헌신한 대가였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쌌다.
하지만 떠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를 불렀다. 내 재산의 실체를 드러낼 때였다. 그동안 나는 그들의 모욕을 견디며 증거를 모았다. 준호에게 빌려준 돈의 계약서, 그들의 도둑질 시돈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적도 있었다. 집을 나서며 나는 호텔로 갔다. 준호에게 메시지만 보냈다. 알았어. 헤어지자 그는 안도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며칠 후 민서가 연락 왔다. 언니, 아빠가 우울해해. 다시 와. 위선적이었다. 나는 무시했다. 대신 준호의 사업을 조사했다. 내 돈 10억 외에 그는 더 빚이 있었다. 은행 대출 30억. 나는 내 펀드 매니저에게 지시했다. 그의 사무소 관련 주식을 사들였다. 조용히. 한 달 후 준호가 찾아왔다. 서연아, 미안해. 애들 때문에 그는 다시 나를 원했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준호 씨, 이제 늦었어. 하지만 받아들였다. 다시 동거. 이번엔 내 조건으로. 딸들은 환영했다. 언니 왔어. 좋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그들은 내 돈을 노렸다. 지은이 언니, 투자 좀 해줄 수 있어? 내 사업 아이템 있어 라고 했다. 민서는 결혼 자금 좀. 나는 웃으며 생각해볼게 라고 했다.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준호와 결혼했다. 간단한 혼인 신고. 그는 기뻐했다. 이제 가족이야. 딸들은 불편해했지만 참았다. 내 돈을 기대하며. 결혼 후 나는 재산을 공개했다. 일부만. 나 좀 돈 있어. 100억 정도. 준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 왜 이제야? 딸들은 흥분했다. 와, 언니 부자였어. 태도가 180도 변했다. 민서가 덤마처럼 될게요 라고 아첨했다. 지은이 선물 공세. 하지만 나는 더 숨겼다. 실제 자산은 500억 넘었다. 해외 계좌, 건물 여러 채. 나는 변호사와 함께 재산 분리 계약을 미리 했다. 결혼 전. 그들의 탐욕이 드러났다. 준호가 서연아, 내 사업에 투자해줄래? 50억만. 나는 주었다. 하지만 계약서로. 담보는 그의 아파트와 사무소 지분. 딸들은 더 대담해졌다. 민서가 내 카드를 훔쳐 쇼핑. 지은이 내 명품을 입고 나갔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CCTV 설치, 은행 내역. 어느 날 민서가 덧니 유언장 써. 아빠랑 우리한테 재산 줘 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왜? 언니 나이 많잖아. 사고 날 수도 있고. 37살인 나를 늙은이 취급. 그때 나는 결심했다. 진짜 복수를 시작할 때. 준호의 사업이 다시 위기. 이번엔 내 탓으로 만들었다. 내가 투자한 돈으로 그의 경쟁사를 도왔다. 몰래. 그의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빚이 쌓였다. 준호가 패닉. 서연아, 도와줘. 딸들은 나를 탓했다. 언니 때문에 아빠 망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돈 다 줬잖아. 이제 없어. 그들은 믿지 않았다. 내 재산을 캐려했다. 내 폰 해킹 시도, 집 뒤지기. 나는 기다렸다. 고소장 준비. 태도가 바뀐 건 내 재산의 일부를 더 공개했을 때였다. 200억 상당의 건물 소유 증서 보여주자 그들은 굽신거렸다. 준호가 서연아,
당신 최고야 라고 무릎 꿇다시피. 민서가 엄마 부르겠어요 라고. 지은이 마사지 해주며 아양. 하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 2년 동안의 모욕. 가난뱅이, 늙은 여자, 다빠 돈 노리는 년. 그 모든 말. 복수는 서서히. 먼저 준호의 빚을 갚아주지 않았다. 은행이 압류 위기. 그의 아파트 이제 내 명의로 일부 이전을 지키려 애걸. 딸들은 취업 실패. 민서의 면접, 내가 뒤에서 막았다. 내 네트워크로. 지은의 사업 아이템, 표절로 만들었다. 그들은 스트레스 받았다. 서로 싸우기 시작. 내 탓이야. 민서가 지은을 때렸다. 준호가 중재 못함. 나는 증거를 모았다. 그들의 카톡 저 여자 죽이면 재산 우리 것. 농담처럼 했지만 증거. 어느 밤 준호가 내게 기혼하자. 재산 반만 줘라고 했다. 딸들 10kg. 애들 미래 위해. 나는 웃었다. 좋아. 하지만 빌린 돈 갚아. 그는 충격. 50억 투자금, 이자부터 70억. 그들은 변호사 불렀다. 하지만 내 계약서 철저. 재산 분리. 소송 시작. 그들은 나를 사기꾼이라 불렀다. 언론에 제보하려. 나는 먼저 움직였다. 그들의 과거 캐냈다. 민서의 불법 도박, 지은의 마약 파티. 증거로 협박 아님, 고소. 민서가 울며 빌었다. 언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늦었다. 준호의 사무소 파산. 아파트 경매. 그들은 거리로 나올 판. 나는 새 집으로 이사, 강남 타워 펜트하우스. 그들이 찾아왔다. 서연아, 제발. 나는 문 열지 않았다. 그들의 몰락은 빠렸다. 준호의 사무소 폐쇄 후 그는 알코올에 빠졌다. 딸들은 직장 잃고 친구들 피함. 민서가 먼저 무너졌다. 도박빚 5억. 채권자들 쫓아다님. 그녀가 내게 전화. 엄마, 도와줘. 처음으로 엄마 불렀다. 나는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초췌했다. 미안해요. 그때 우리가 잘못했어요. 나는 물었다. 무슨 잘못? 그녀는 울었다. 2년 동안의 모욕 모두 털어놨다. 계획적으로 나를 쫓아내려 했던 것. 나는 녹음했다. 지은도 왔다. 언니, 아빠 병들었어. 돈 좀. 준호는 간경화 초기. 나는 병원비 내줬다. 일부. 하지만 조건. 재산 포기 각 썼어. 그들은 썼다. 모든 권리 포기. 하지만 그게 끝 아님. 나는 그들의 메시지 공개 준비. 소셜미디어의 익명으로. 어떤 가족의 실체 제목으로. 먼저 준호의 전처 관련. 그녀 암 치료비, 준호가 제대로 안 썼다는 증거. 딸들이 알면서. 가족 내부 갈등 폭발. 민서와 지은이 서로 배신. 내가 먼저 시작했어. 준호가 자살 시도. 병원행. 나는 방문했다. 준호 씨, 왜 그랬어? 그는 울었다. 당신 재산 알았을 때 나도 변했어. 미안해. 진심인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 나는 용서 안 했다. 대신 그에게 작은 돈 주며 쫓아냈다.
그들은 이제 진짜 가난. 고조파는 내 재산 전체 공개였다. 언론 인터뷰. 성공한 여성 기업인 배신당한 사랑 이야기. 기사 터졌다. 준호 가족 실명 아님. 하지만 그들 알았다. 그들은 공공의 적 민서의 과거 도박 공개. 지은의 마약 관련 루머 사실이었지만 그들은 숨을 곳 없음. 준호가 다시 찾아옴. 무릎 꿇음. 서연아, 끝내줘. 복수 그만. 나는 말했다. 2년 지옥 너희가 줬어. 이제 맛봐. 하지만 내 아내도 갈등? 복수하며 나도 변했다. 냉혹해짐. 어느 날 민서가 극단 선택 시도. 실패. 병원. 나는 갔다. 그녀 곁에 앉아. 왜? 그녀 말했다. 언니처럼 강해질걸? 그때 왜 괴롭혔을까? 눈물 흘렸다. 진심 같았다. 지은도 반성. 준호도. 나는 고민했다. 여기서 끝낼까? 아니. 공정한 대가. 나는 그들에게 작은 기회 줬다. 내 회사 하청 일, 최저임금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다. 겸손해짐. 하지만 과거 지우지 못함. 내 삶은 안정. 새 연인 만남. 진짜 사랑. 그들은 영원히 기억할 거다. 내 재산 알자 태도 바뀐 그 순간 모든 게 일인걸? 시간 흘러 1년. 그들은 변했다. 준호는 술 끊고 작은 공사판 일, 딸들은 내 회사 청소부. 가끔 만난다. 서연 씨, 감사해요. 준호가 말한다. 나는 미소 짓는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상처. 복수는 끝났지만 후유증 있다. 나는 더 이상 쉽게 믿지 못함. 민서가 결혼. 평범한 남자와. 언니 축복해줘. 나는 갔다. 선물 줬다. 지은은 공부 다시. 자격증 따. 그들은 성장했다. 고통 통해. 나도. 대신 가르쳐준 데가. 이제 나는 진짜 자유. 재산은 더 불었다. 700적. 그들은 알지만 더 이상 탐하지 않음. 악몽 같은 2년. 그 끝에 공정한 대가. 태도가 바뀐 그날 모든 게 정해졌다. 나는 창밖 서울 야경 본다. 밝은 불빛 속에 내 승리가 있다.